당신의 증손자는 지금의 당신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두 개의 꼴은 지금보다 두껍고 목은 거의 사라지며 관절은 여러 방향으로 구부러질 수 있죠. 이건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예측한 서기 3000년 인류의 실제 모습입니다. 기후재앙과 기술 의존,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위협들이 우리 몸을 완전히 재설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1000년 후 인류가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미래 인간의 모습부터 보여드릴게요. 리아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등이 심하게 굽어 있고 손가락은 영구적으로 스마트폰을 쥐는 형태로 고정되어 있으며 팔꿈치는 90도로 계속 구부러진 상태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조상들은 나무에 매달리고 맹수와 싸우며 진화했지만 현대인은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화면 앞에 앉아 있습니다. 목은 앞으로 쏠리고 척추는 C자로 휘어지며 이런 자세가 수백 세대 동안 반복되면 유전자에 각인될 수밖에 없죠. 인간의 몸은 원래 직립보행을 위해 설계됐는데 지금은 소파에 누워 스크롤을 내리는데 최적화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자세만이 아닙니다. 리아의 두개골을 자세히 보면 일반인보다 훨씬 두껍게 진화했는데 이건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로부터 뇌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이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무선 주파수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기억력 감퇴와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뇌 크기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현대인의 뇌는 1만 년 전 조상들보다 평균 10% 정도 작아졌거든요. 문명 이전 시대에는 포식자를 피하고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엄청난 뇌 용량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계산기와 구글 지도 그리고 AI가 우리 대신 생각해주니까 뇌를 덜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기술이 우리 몸을 바꾸는 방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학 기술은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물고 있거든요. IMNIX 바이오파르마라는 회사는 합성 세포를 인체에 주입해서 질병과 싸우게 만드는 CAR-T 세포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AL 아밀로이드증이라는 치명적인 질환을 타겟으로 한 이 치료법은 환자의 면역 세포를 유전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해서 병든 세포만 골라 파괴하죠. 임상시험에서 92%라는 놀라운 반응률을 보였는데 이건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알약을 먹으면 효과가 일시적이지만 이 살아있는 치료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계속 싸우거든요.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세포 하나하나에 프로그램을 심어서 암부터 노화까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외형적인 변화 말고 생존과 직결된 진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앞으로 1000년 동안 인류는 두 부류로 나뉠 가능성이 큽니다. 한쪽은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지하 벙커에 숨어 기후재앙을 피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직접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야 하는 사람들이죠. 후자는 자연선택 압력을 강하게 받을 테니 신체적으로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과학자들이 만든 크래시프루프 그레이엄이라는 모델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레이엄은 자동차 사고에서 살아남도록 설계된 인간인데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싸우는데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레이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엄청나게 두껍고 큰 두개골입니다. 뇌 주변에 완충 역할을 하는 체액이 더 많고 뇌를 고정하는 인대도 훨씬 강화되어 있어서 토네이도나 지진 같은 충격에도 뇌 손상을 막을 수 있죠. 목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게 사실 생존에 엄청난 이점을 줍니다. 일반적인 목은 머리가 앞뒤로 흔들릴 때 쉽게 부러지지만 짧고 굵은 목이나 아예 어깨에 붙은 머리는 훨씬 안전하거든요. 갈비뼈도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두껍고 튼튼해서 흉부를 보호하며 피부는 질기고 두꺼워서 베이거나 찢어질 위험이 적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관절 구조입니다. 우리는 무릎과 팔꿈치가 한 방향으로만 접히잖아요. 그래서 반대 방향에서 충격이 오면 바로 골절이 생기는데 그레이엄의 관절은 360도 모든 방향으로 구부러질 수 있어요. 이런 유연성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서 엄청난 생존 우위를 제공하죠. 기후 변화 속도를 생각하면 이런 특징들이 원래 진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수십억 명이 극한 환경에 노출되면 자연 선택 압력이 극대화되니까 500년 안에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물론 그레이엄의 외모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독특하지만 생존이 먼저니까 미적 기준은 자연스럽게 바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미래 인간이 이렇게 생존에만 집중한 모습일 필요는 없습니다. 앨리스 로버츠 박사가 제안한 해부학적으로 완벽한 인간을 보면 좀 더 세련된 진화의 방향을 엿볼 수 있거든요.
앨리스는 진화 과정에서 생긴 인체의 설계 결함들을 동물들의 장점으로 보완한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문어의 눈을 이식하면 시력이 극적으로 개선되는데 문어 눈은 맹점이 없어서 인간보다 훨씬 선명하게 볼 수 있죠. 귀는 고양이처럼 크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서 소리를 증폭시키고 나이가 들어도 청력이 유지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인간의 뇌에 있는 미세한 털세포는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는데 큰 귀로 물리적 증폭을 하면 이 문제를 우회할 수 있거든요. 목구멍 구조도 완전히 다시 설계됐어요. 지금은 공기와 음식이 같은 통로를 공유하다 보니 질식 사고가 자주 일어나잖아요. 앨리스는 두 개의 독립된 관을 제안했는데 하나는 호흡 전용이고 다른 하나는 음식 전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을 먹으면서 숨 쉬는 게 완벽히 안전해지죠. 골반 구조도 흥미로운데 인간은 직립보행을 위해 골반이 좁아졌는데 이게 출산을 엄청 어렵게 만들거든요. 해결책은 캥거루처럼 주머니를 만드는 겁니다. 아기를 훨씬 작을 때 낳아서 주머니 안에서 성장시키면 출산 과정이 훨씬 안전하고 덜 고통스러워지죠. 피부색도 진화의 대상입니다. 밝은 피부는 햇빛에 쉽게 타서 피부암 위험이 높고 어두운 피부는 비타민 D 합성이 어렵잖아요. 앨리스는 문어의 또 다른 능력을 빌려왔는데 바로 피부색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거예요. 겨울에는 밝게 유지하다가 여름 햇빛이 강할 때는 자동으로 어두워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리도 개선 대상인데 지금 인간의 다리는 무겁고 비효율적이거든요. 타조처럼 가볍고 탄력 있는 다리로 바꾸면 달리기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고 척추는 침팬지처럼 짧게 만들어서 나이 들어도 디스크 문제가 없도록 만들죠. 심장에는 동맥을 여러 개 연결해서 심장마비 위험을 없애고 새처럼 공기주머니를 폐에 추가하면 산소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물학적 진화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는 건 기술과의 융합입니다. 트랜스휴머닉 팀이라는 개념을 보면 반은 인간이고 반은 기계인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건 이미 시작된 현실이거든요. 오늘날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하는 주파수만 골라 증폭하고 배경 소음을 제거하며 심지어 녹음 기능까지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게 더 발전해서 수킬로미터 밖의 대화도 들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인공 눈도 마찬가지인데 현재는 시각 장애인들이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엑스레이처럼 물체를 투과해서 보거나 적외선 영역까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기억력 증강 장치는 정말 혁명적인데 과학자들이 개발 중인 뇌 임플란트는 기억이 저장되는 방식을 해독해서 신경 자극으로 나중에 완벽하게 재생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이게 상용화되면 우리 각자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되는 거죠. 시험 공부할 필요도 없고 길을 잊어버릴 일도 없으며 중요한 약속을 까먹는 일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노봇이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찾아 파괴하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 체계를 실시간으로 강화하는 시대가 오면 질병 자체가 과거의 유물이 될 겁니다. 수명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어쩌면 영생도 가능해질 수 있어요. 영생이라는 개념도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뇌를 디지털화해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이거든요. 인간 뇌에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이 있고 각 뉴런은 수천 개의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보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이 모든 정보를 추출해서 저장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문제인데 업로드된 뇌는 어디에 존재할까요? 컴퓨터 속 가상 세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로봇 몸체에 이식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트랜스휴머니즘의 최종 단계인데 생물학적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거거든요. 몸이 낡으면 새 몸으로 갈아타고 뇌가 손상되면 백업에서 복구하는 식으로요. 자,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으니 우리만의 완벽한 미래 인류를 설계해 볼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키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겁니다. 기후 재앙 초기에는 작은 체구가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양 상태 개선과 성선택 압력으로 키가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하거든요. 눈은 앨리스의 문어 눈을 채택해서 시력을 극대화하고 귀는 고양이처럼 크게 만들어서 청력을 강화합니다. 의료 종사자들은 선택적으로 엑스레이 투시 기능이 있는 인공 눈을 이식받을 수도 있겠죠. 두개골은 그레이엄처럼 두껍게 만들어서 충격에 대비하되 뇌 크기는 작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억력 증강 임플란트가 사진처럼 정확한 기억을 제공해 줄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을 계속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리아처럼 구부정한 자세도 필요 없어지죠. 흉곽은 튼튼하게 만들고 척추는 짧게 해서 재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게 만듭니다. 골반과 출산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뇌가 작아지면 아기 머리도 작아져서 자연 분만이 쉬워지고 그래도 안 되면 유대류 주머니를 추가하면 되거든요. 다리와 발은 타조를 참고해서 가볍고 탄력 있게 만들고 무릎은 여러 방향으로 구부러지게 설계해서 어떤 충격에도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혈관 속에는 다목적 나노봇을 순환시켜서 종양을 파괴하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 체계를 24시간 모니터링하죠.
피부는 문어처럼 색깔을 바꿀 수 있게 만들어서 계절과 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되게 하고 두께도 증가시켜서 외부 손상에 강하게 만듭니다. 호흡기는 독립된 두 개의 통로로 분리하고 심장에는 여분의 동맥을 연결하며 폐에는 공기 주머니를 추가해서 산소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미래 인류는 서기 3000년의 모든 도전에 맞설 준비가 완료됩니다. 기후 재앙으로 슈퍼 태풍이 몰아쳐도 튼튼한 골격과 유연한 관절로 버티고 전염병이 창궐해도 나노봇과 강화된 면역 체계로 막아내며 식량 부족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신진대사로 생존할 수 있죠. 기술적 특이점이 와도 뇌 임플란트로 AI와 직접 소통할 수 있고 우주 탐사가 본격화되면 환경 적응형 피부와 강화된 골격이 빛을 발할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항상 적응하고 진화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1000년 후 인류는 지금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